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적에도의 송료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2019년도 서울시 지적식량학 고급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한 문항 정도를 뺀 나머지는요,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서 최근 들어서 좀 쉽게 나왔던 어떤 출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1번부터 봅니다. 1번. 자, 2019년 서울시죠. 서울시 구급.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문항 정도만 좀 난이도가 높고 나머지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자, 1번 질문 보시면 1번 문제 보시면 삼각망을 묻는 문제예요. 정의를 묻는 문제인데, 이 삼각망인데 우리가 여기서 문제 박스 안에서 보시면 가장 핵심이 바로 뭐냐면은 최수제곱법입니다. 최수제곱법으로 우리가 그 망을 조정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정밀삼각망이라고. 정밀삼각망. 정밀삼각망을 그냥 삼각망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 답이 몇 번이다? 4번이고요. 삼각세라든지 사각망. 여 사각망은 사변형이죠. 삽입망. 이것을 우리가 이론할 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간이조정법. 간이조정법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이고요. 최수제곱법을 따라서 정밀하게 조정하는 것이 바로 정밀 삼각망입니다. 따라서 1번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 2번. 자, 2번 문제는 이제 경위를 가지고 세부시장했을 때 측량 결과도에 실측거리하고 계산거리의 어떤 부합 여부를 이제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사 항목에도 있죠. 이게 얼마야? 3 플러스 얼마? 3 플러스 10분의 무엇이다? L이다 이겁니다. 이때 나오는 단위는 무엇이다? 센티미터죠. 여기서 이제 L이 얼마야? 100m를 집어넣게 되면 13cm 이렇게 나오겠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3번. 자, 3번 문제는 이제 뭐냐면 지적 도근점. 지적 도근점 성과표에 어떠한 것들을 기록하고 관리하느냐 이렇게 되는데,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죠. 눈에 딱 들어오는 게 하나 있어요.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바로 뭐가 있다? 자오선 수차. 지난번에도 나왔던 문제예요. 이 자오선 수차는 어디에만 들어가요? 자오선 수차는 도근하고 보조에는 들어가지 않고 지적 삼각점 성과표. 지적 삼각점 성과표에만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별도로 얘는 자오선 수차는 고시는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고시는 하지 않고 지적 삼각점 성과표에 무엇한다? 기록하고 관리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4번에 자오선 수차가 들어가서 틀린 것이고요. 표고는 들어가죠. 지적 도근점에. 물론 이제 필요시에만 필요로 한 경우에만 이제 한정해서 등록이 되는데, 이 자오선 수차는 지적 삼각점 성과표에만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 4번. 전자평판 문제인데, 전자평판 계속적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전자평판에서 핵심은 십자하고 삼각형이에요. 십자하고 삼각형. 측정점 표시할 때 측정점의 표시를 측량자는 무엇으로? 측량자는 십자선으로, 검사자는 무엇으로? 검사자는 삼각형으로. 무슨 색으로? 붉은색으로. 붉은색 삼각형으로. 붉은색 십자선. 그러니까 측량자는 붉은색 짧은 십자선, 검사자는 삼각형으로 표시한다. 그럼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일단 검은색이 들어가서 1번하고 2번은 아니고 1번과 2번은 아니라는 거고, 3번 아니면 4번인데 3번하고 4번은 서로 여기 십자선이냐 삼각형이냐 이게 좀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측량자는 십자선, 검사자는 삼각형. 따라서 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5번. 자,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5번 기선 해석 물어보는 거. 기선 해석에 대한 건데, 최근 들어서 이제 하나 더 추가된 것이 GNSS에 의한 지적측량 규정에서 기존에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4번이죠. 고정밀 자료 처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는 초신속 또는
신속 궤도록을 이용할 수 있다지 없다가 아니라 눈에 답이 들어오는 거예요. 1번에 보시면 기선 해석은 세션별로 실시하고 단일 기선 해석 방식을 따를 것이고 2번 2주파 이상의 관측 데이터를 이용해서 전리층의 오차를 보정하고요. 그 다음에 단위는 메다죠. 메다고 셋째 자리까지. 메다 셋째 자리까지. 정답은 4번. 그 다음 6번. 6번은 이제 또 쉬운 문제. 구소 삼각 원점. 구소 삼각 원점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경기 지역에 몇 개가 있고, 경기 지역에 6개가 있고, 경북 지역에 몇 개가 있다? 5개가 있다 이겁니다. 딱 봐도 나주 원점은 얘는 특별 소삼각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요? 고등각의 망조. 고등각의 망조. 고등각의 망조 5개는 무엇이다? 구, 금, 율, 현소. 고등각의 망조, 구금, 율현소. 이렇게 기억하시면 정답은 1번이다 이겁니다. 이번에 이제 서울시 문제는 아마 측량 문제 20문제 푸는데 아마 10분도 안 걸렸을 겁니다. 5분 정도면 다 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만큼 어떠한 그 문제에 있어서의 어떠한 학생들이 어떤 혼란을 주기 위해서 함정을 파는 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한 문제 빼고는 그냥 거의 찍고 이렇게 문제를 풀다시피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죠. 자, 7번 봅니다. 7번은 요 내용이네요. 자, 요 점에 어떤 한 점의 P점의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A점으로부터 높이를 재나 B점을 가지고 높이를 재나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데 요 길이가 S1이고 요 길이가 S2다 이겁니다. 교차 구하는 거죠. 교차를 묻는 문제다. 0.05 메다죠. 메다에다 플러스 0.05에 S1 플러스 무엇이다? S2가 되는데 요 S1과 S2는 킬로미터로 대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다 1을 집어넣고 2를 집어넣으면 0.15가 될 것이고 0.05를 더하게 되면 0.20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단위는 메다가 되겠죠. 정답 2번. 그 다음 8번. 눈금을 잘못 읽었답니다. 눈금을 잘못 읽었대요. 야장을 잘못 적었대. 그럼 당연히 우리가 성질에 따른 거 정오차, 우연오차, 과실 중에 무엇이다? 과실. 다른 말로 얘는 무엇이다? 착오라고도 하고. 그죠? 또 무엇이라고 돼요? 과대, 오차 이렇게 표현하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8번의 정답은 1번. 그 다음 9번 갑니다. 9번. 자, 9번은요. 지적 삼각점. 요 지적 삼각점에 대한 관측과 계산에 대한 문제인데 옳은 것은이죠. 자, 지적 삼각점 측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밀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10초독 이상의 경위를 사용을 해야 되겠고요. 3대 방향관측법 정답.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은 우리가 3대 방향관측법을 하면서 3, 4 이렇게 되는 거죠. 방향각 30초, 폐색차 30초, 180도와의 차이도 30초, 기진의 가까이에는 몇 초? 40초. 그러면은 3번은 뭐가 틀렸어요? 30초가 되겠죠. 4번은 180도의 차이도 몇 초가 돼요? 30초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3대외 방향관측법. 요 3대외 방향관측법 요거 하나만 딱 옳은 거죠. 뭐 답이 나면 눈에 들어올 겁니다. 9번의 정답은 몇 번? 2번. 그 다음 10번. 자, 10번은 이제 어떤 문제냐면은 지적 제조사 측량의 측량 방법인데 옳지 않은 거 쓰니까 전자평판 쓸 수가 없잖아요. 제조사 측량은요, 기초 측량하고 세부 측량으로 이제 나눠지면서 기초는 위성, 그 다음에 토탈, 위성과 토탈이고요. 세부는 위성, 토탈, 그 다음에 무엇을 쓸 수 있다? 사진 측량을 쓸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위성 측량에서는 뭐 다중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단일도 쓸 수 있고. 근데 기준점 보면은 기초와 세부로 나눠진 거. 10번 문제 보시면 지적 기준점 및 경계점이니까 지적 기준점 및 경계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정답은 3번. 뭐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겠고요. 11번. 11번도 예전에 나왔던 문제예요. 지적 삼각점 측량부. 요 지적 삼각점 측량부. 이거 시험에 나오면, 이런 것들 시험에 나오면 뭐 쓰라고 그랬어요, 제가? 교회법이라든지, 교회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교차점 이런 거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3번 보시면 표구 계산부라든지, 좌표 전환 계산부라든지, 평면거리 계산부 다 들었는데, 교회점 계산부는 이게 교회법이잖아. 이게 교회법이니까 이 교회법은 어디에만 들어가는 거야? 교회법은 보조와 도군에만 들어간 거죠. 교회점 계산부는 교회법이죠. 이 교회점 계산부의 경우에는 도군점 측량하고 지적삼각 보조점 측량에 들어가는 것이고 지적삼각점 측량부에 그러니까 어떤 성과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3번. 그 다음 12번. 자,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이렇게 나왔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각 측선별로 뭐가 주어졌어요? 거리가 주어졌죠. 하나, 둘, 셋, 5개. 거리가 주어졌더라 이겁니다. 이 거리를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500이, 거리를 다 더하면 600이 나옵니다. 거리를 다 더하면 600이 나오는데, 자, 문제에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지적이고 1등 도선이라고 그랬죠. 1등 도선이니까 100분의 얼마? 1이고, 그 다음에 축척은 얼마를 집어넣어야 돼요? 축척은 600을 집어넣어야 된다. 500을 집어넣어야 되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지니까 500을 넣어야 될 것이고, 루트 얼마를 넣어야 돼? 6을 넣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5루트 얼마? 5루트 6이 정답이 되는 거죠.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겁니다. 1번. 쉽게 답을 찾을 수 있겠고요. 13번. 13번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문제풀이라든지 모의고사에서 충분히 다뤘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적 업무 처리 규정에서 현지 측량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에요. 자, 세부 측량 성과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지점은 지적 기준점이 하는데, 다만 도면의 기지점이 정확하고 보존이 양호하여 기지점을 이용하여도 측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이 되면 그 축척이 얼마? 1200이 아니라 얼마예요? 1000이야. 1000분의 1. 정답은 3번이다. 이거 3번. 그 다음 14번. 자, 14번 문제는 이제 평판 측량을 이용을 해서 해가지고 측량을 했을 때 결과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문제를 멀리서 보시면은 2번이 틀렸다는 게 알 수 있어요.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도상이라는 부분하고 뒤에 뭐가 틀렸어요? 방위각이 나오는 방위각. 도상이 아니라 뭐로 바꿔야 돼? 도상이 아니라 지상이죠. 그러니까 지상에서 측정한 거리는 들어가죠. 근데 방위각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방위각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은 이 방위각은 경위를 가지고 세부 측량했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위각만 보더라도 2번이 틀린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앞에도 뭐가 틀렸어? 도상이 아니라 뭐야? 지상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이고요. 그 다음 15번 전자면적기. 자, 전자면적기로 했을 때 면적 공차 어떻게 돼요? 0. 얼마? 0, 2, 3의 제곱에 여기서 m이 얼마? m은 주어지지 않았고 m이고, 그 다음에 루트 여기다 뭐를 f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 f를 집어넣은 것은 처음에 잰 거하고 두 번 잰 거하고 어떻게? 평균값을 쓰면 되는 거잖아. 그럼 몇 번이에요? 2번이다. 3번하고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겠고요. 정답은 2번. 그 다음 16번. 이번에 서울시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요 16번입니다. 자, 지적 제조사 업무 규정에서 이제 나왔었는데, 요거 지상 경계점 등록부.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어떤 작성인데,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하는데 이것을 무엇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거든요. 생략하는데 두 가지 개념이에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일부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은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정답 1번이에요. 1번. 해당 필지의 주위에 고정물이나 영구적 시설물이 없는 경우에는 전부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전부 생략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 2번하고 3번하고 4번은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요 16번 문제, 요 16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100점을 맞느냐, 95점을 맞느냐가 여기서 이 문제에 달려있는 거죠. 물론 이제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 문제를 맞출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좀 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17번. 뭐 굉장히 그림이 복잡해 보이지만은요, 뭐 별것도 아니죠, 이거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림을 줄여서 그리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 점이 A점이고, 요 점이 B점이고, 이 점이 무엇이다? 요 점이 P예요. 그럼 이때 요 각이 이제 무엇이고, 알파고, 요 값이 무엇이다? 베타예요. 근데 알파가 몇 도? 알파가 15도, 베타가 몇 도? 45도. 그럼 AP 방위각은 몇 도가 되는 거야? 60도가 된다 이겁니다. 이때 이제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요? P점의 좌표를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항상 제가 푸는 방법 알려드리잖아요. 이 문제. 자, 이렇게 했으면 여기가 50, 얼마? 50, 100이에요. 50, 100이고 A점이. 자, 60도니까 이렇게 그리면 돼. 요 점이 P점이에요. 그럼 P점은 50보다는 크고 100보다는 커야 돼. 50보다는 크고 100보다 커야 돼요. 자, 근데 거리가 지금 몇 메다냐면은 거리가 50m고 요각이 몇 도예요? 60도다 이겁니다. 자, 50보다 크고 100보다 커야 되는데 거리가 지금 몇 메다야? 여기가 50m란 말이야. 50m니까 이 마지노선이 여기선 100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마지노선이 얼마야? 150밖에 안 돼. 그럼 이거보다 큰 숫자는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이론적으로. 그럼 150보다 큰 값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 100보다 커야 되는데, 요게 100보다 커야 되는데 75가 나와서 안 됐고. 그 다음에 4번은 왜 답이 될 수 없냐면, 100보다 작은 값이 나왔어요. 1번 아니면 2번인데, 봐요. 1번 아니면 2번인데, X는 요만큼 가고, Y는 이만큼 간단 말이야. 그러면 X의 변화량보다 Y의 변화량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럼 몇 번밖에 없어? 1번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자, 17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X표 어떻게 구하면 돼요? XA에다가 플러스 거리 50에다가 곱하기 코사인의 몇 도? 60도. 여기 50이죠. 코사인 60도 얼마? 2분의 1. 그 2분의 5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5. 그럼 여기 얼마가 나와? 75.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것만 해결하기. 다른 거 1번, 75가 되는 거 1번밖에 없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y는 100에다가 플러스 50에다가 곱하기 사인의 몇 도? 사인의 60도. 사인 60도는 2분의 얼마?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럼 이거 지워지면 20 루트 3이죠? 계산하게 되면 한 40 몇 정도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0.866이죠. 0.866에다가 0.9 정도만 하면 59, 45잖아요. 43 정도? 그래서 143 정도 나온다, 이거. 정답은 1번. 그 다음, 18번. 자, 18번 문제는 요 GNSS의 어떤 규정을 물어봤는데, 고려사항이다. 착수 전에 고려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담았습니다. 즉, GNSS 측량기 대수, 투입 인력, 위성기준점 및 기지점의 분포 현황 조사, 그다음에 GNSS 계략, 궤도력 정보를 이용하여 최적의 시간대 선정, 관측점은 기지점 및 소구점으로 구성하고 리을의 폐압다각형으로 구성해라.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맞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 19번. 자, 19번은 이제 지적 제수사 측량에서 용어에 대한 문제인데 계속 시험에 나오는 거죠. 자, 1, 2, 3은 맞고요. 4번 문제를 보시면은 2대 이상의 고정된 측량기 사이에 3차원의 기선 벡터를 정하는 게 바로 뭐야? 기선 해석이잖아. 라인 X가 아니라. 이 라인 X라고 하는 것은
그 GNSS 관측 데이터 요거를 저장이라든지 교환에 사용하는 세계 표준의 데이터 자료 형식을 라인X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 번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마지막 20번. 자, 20번 문제는 요 지적 확정 측량. 지적 확정 측량에서 성과의 결정인데 이것은 무엇이랑 똑같아요? 이거는 지적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뭘까요? 지적 측량 시행 규칙에서 측량 성과의 결정하고 똑같더라 이겁니다. 삼각점은 20cm, 보조는 25cm, 도구는 15cm, 보조는 경계점은 몇 cm? 10cm다. 도군에서 이게 틀렸죠. 도군에서 10cm가 아니라 15cm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3번이다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2019년도 서울시 이제 기출문제인데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16번 문제 한 문제만 좀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고 나머지 문제들은 거의 뭐 서울시 공부하시는 분 이렇게 찍어 내려가듯이 문제를 풀 만큼 굉장히 난이도가 쉬웠죠. 그래서 측량과 법규는 난이도가 상당히 쉬웠던 반면에 수학에서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제 뭐 결과는 나와봐야 되겠지만 작년하고 이제 평균은 거의 뭐 비슷하지. 작년하고 평균은 뭐 비슷하거나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인원을 많이 뽑으니까. 그래서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